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자극하는 금기의 욕망과 끝없는 파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4세 한국 남성 가이드 김민호가 18세 몽골족 모녀와 함께 사는 이야기예요. 한밤중 초원의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그곳에서 얽히고 설킨 감정의 폭풍이 시작됩니다. 준비됐나요? 끝까지 따라오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을 사로잡을 테니까. 밤하늘이 먹물처럼 깜깜한 초원 위로 서늘한 바람이 우란차부의 천막벽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천막 밖에 서서 담배 한 대를 피우는 남자. 불꽃이 그의 각진 얼굴을 춤추듯 비춥니다. 그는 34세 한국인, 키가 크고 눈빛이 깊어 보이는 김민호예요. 숨겨진 사연이 많아 보이는 그런 남자죠.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향을 떠나 몽골로 온 그는 이제 이곳에서 유명한 가이드가 됐어요. 초원의 모든 오솔길을 꿰뚫고 특히 초원 풍경에 호기심 많은 여성 관광객들의 마음을 잘 읽죠. 그날 밤 그의 천막에는 몽골족 모녀가 묵고 있었어요. 41세 아리나와 18세 딸 나렌. 아리나는 여전히 매력적인 여인으로 초원 햇살에 그을린 건강한 구릿빛 피부가 인상적이에요. 웃을 때 눈가에 새겨진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죠. 홀로 나렌을 키워온 그녀는 딸과 깊은 유대를 가졌어요. 초원의 바람풀처럼 서로 의지하며요. 나렌은 청춘 넘치는 소녀로 눈동자가 별처럼 맑고 몸놀림이 부드러워요.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허리를 살짝 들 때 어떤 남자라도 마음이 흔들릴 만하죠. 이야기는 아리나와 나렌이 김민호의 투어 그룹에 합류하면서 시작됐어요. 여름 휴가에 고향 초원을 다시 보고 싶었대요. 김민호가 그들을 처음 봤을 때 묘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아리나의 성숙한 매력과 나렌의 풋풋한 활기가 두 가지 불꽃처럼 그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날 밤 모닥불 파티에서 나렌이 몽골 춤을 추자 치맛자락이 날아오르고 김민호는 군중 밖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아리나는 그의 옆에 앉아 말젓술 한 잔을 건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민호 씨, 초원의 밤은 정말 사람 마음을 동하게 하네요. 김민호가 잔을 받으며 미소 지었지만 아리나의 말 속에 숨겨진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 애매한 분위기는 초원의 바람처럼 잡을 수 없지만 사방에 스며들었죠. 며칠간의 여행이 깊어지면서 김민호는 이 모녀에게 점점 신경이 쓰였어요. 나래는 몰래 눈끝으로 그를 훔쳐보았고 그 시선에 소녀의 수줍음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아리나는 더 직설적이었죠. 가끔 그의 어깨를 톡톡 치며 손가락을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했어요. 김민호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너무 약하게 보일 수도 너무 적극적일 수도 없었죠. 마음속 감정은 바람 속 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여행 5일째 사고가 터졌어요. 초원 깊숙이 차가 고장나 신호도 잡히지 않았죠. 관광객들은 임시 천막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아리나는 침착하게 김민호를 도와 물품을 나눠줬어요. 나래는 어머니 곁에 찰싹 붙어 있었지만 가끔 김민호를 힐끔거렸죠. 그날 밤 천막에 그들 셋만 남았어요. 공기에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추워요? 김민호가 침묵을 깨며 나렌에게 담요를 내밀었어요. 나렌이 고개 숙여봤다가 그의 손에 스치자 전기처럼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리나는 옆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 씨, 초원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보다 사랑도 증오도 직설적이지 않아요? 아리나의 말이 돌처럼 김민호의 마음 호수에 떨어졌어요. 그는 대답 없이 물만 마셨어요. 모굴대가 오르내리는 게 느껴졌죠. 천막 안 불꽃이 춤추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엮어냈어요. 어떤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어요. 나래는 손가락을 꼬며 속삭였어요. 엄마, 민호 오빠 괴롭히지 마세요. 아리나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김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누굴 괴롭힌다고? 초원의 여자들은 생각하는 걸 직설적으로 말할 뿐이야. 그러더니 애매하게 물었어요. 민호 씨, 나렌 어때요? 내가 키운 내 보물인데. 김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아리나가 시험하는 건 알았지만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나렌은 고개를 들고 약간 억울하면서도 기대 어린 눈으로 그를 봤어요. 그 순간 천막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불꽃 소리만 울렸죠. 밤이 깊어 다른 관광객들은 잠들었어요. 천막 밖엔 바람과 풀소리뿐. 아리나가 게임을 제안했어요. 초원의 전에 내려오는 진심 게임이에요.
순서대로 질문하고 진실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김민호가 그냥 소일거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질문이 점점 노골적됐죠. 아리나가 먼저 물었어요. 민호 씨, 자신보다 나이 많은 여자와 함께한 적 있어요? 김민호가 멈칫하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용기 내 나렌에게 물었어요. 나렌, 좋아한 사람 있었어? 나렌이 얼굴 붉히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해요 라고 했어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김민호에게 고정됐어요. 아리나는 크게 웃으며 좋아. 젊은이들은 그렇게 솔직해야지 라고 했어요. 게임 끝날 무렵 셋 다 말젖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위기가 더 애매해졌죠. 아리나가 일어나 김민호 곁으로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어요. 민호 씨, 초원의 밤은 길어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녀의 숨결이 따뜻하고 술향이 났어요. 김민호의 머리가 뜨거워졌지만 가까스로 참았어요. 나래는 복잡한 눈으로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밤 천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음 날 차가 고쳐지자 투어가 계속됐지만 김민호와 모녀의 관계는 조용히 변했어요. 나렌이 먼저 다가와 대화하고 친밀하게 굴었어요. 아리나는 더 대담하게 군중 속에서 윙크를 날려 다른 관광객들의 수군거림을 샀어요. 투어가 끝난 후 모녀는 고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김민호의 민박에서 며칠 더 머물겠다고 했어요. 김민호는 거절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 모녀의 목적이 단순치 않다고 느꼈어요. 그의 민박은 초원 가장자리에 있는 2층 작은 건물로 평소 관광객이 저거 세상 박복숭아밭처럼 조용했어요. 모녀가 들어오자 생활이 가족처럼 흘렀어요. 아리나는 요리를 도와주고 나래는 김민호를 졸라 초원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하지만 이 조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나렌의 의존이 점점 강해졌죠. 밤에 몰래 그의 방으로 와 베개를 안고 잠이 안 와요.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한 번은 용기 내 볼에 키스까지 했지만 김민호가 밀치며 나렌, 너 아직 어려. 장난치지 말라고 했어요. 나렌이 눈물 글썽이며 난 어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알아요 라고 했죠. 아리나는 딸의 행동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민호와 나렌이 둘이 있게 기회를 만들었죠. 예를 들어 저녁에 마을에 가서 물건 사올게라고 하고 둘이 남겨두곤 했어요. 나렌이 얇은 잠옷 차림으로 그의 곁에 앉아 머리를 기대며 민호 오빠, 나 귀찮아요? 라고 했어요. 김민호의 목이 메었지만 시선을 피하며 아니지만 분수를 지켜라고 했어요. 하지만 욕망 앞에서 분수는 약하죠. 아리나가 돌아온 후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됐어요. 그녀가 공개적으로 김민호를 유혹했어요. 나렌 앞에서 민호 씨, 내 사위 될래? 나렌이 널 좋아하네라고 하자 나렌이 화내며 방으로 달아났어요. 김민호를 붙잡은 아리나의 손이 그의 팔을 스치며 정색하지 마. 남자들은 다 똑같잖아라고 속삭였어요. 김민호가 밀치고 방으로 도망쳤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자신이 절벽 가장자리에 선 걸 알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만회불가예요. 하지만 금기의 유혹이 초원의 바람처럼 그를 괴롭혔어요. 며칠 후 나렌이 갑자기 부산에 가서 세상 구경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아리나는 가봐. 젊은이들은 모험해야지라고 웃으며 동의했어요. 김민호가 망설였지만 나렌의 맑은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34세, 그는 18세, 그녀와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남쪽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에서 나렌이 그의 어깨에 기대 아이처럼 잠들었어요. 김민호는 창밖밤을 보며 마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이 여정 끝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알 수 없었죠. 기차가 밤을 가르며 달려요. 김민호는 어깨에 기대 잠든 나렌을 내려다봤어요. 소녀의 잠든 얼굴이 그림처럼 평화로웠지만 그의 가슴은 뭔가에 조이는 듯 숨이 막혔어요. 부산의 불빛이 멀리 희미하게 보이네요. 이 도시가 그와 나렌의 새 시작이 될지, 금기 관계의 심연이 될지 그는 알았어요. 부산 도착 첫날, 나렌은 새장 속 새처럼 모든 게 신기했어요. 김민호를 끌고 거리를 누비며 빨간 원피스를 사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웃었어요. 민호 오빠, 예뻐요. 김민호의 가슴이 조였지만 시선을 피하며 예쁘네. 그만 놀아라고 했어요. 나렌이 입을 삐죽이며 다가와 칭찬도 안 해줘. 쪼잔해라고 했죠. 김민호는
시내에서 가까운 투룸 아파트를 빌렸어요. 월세가 비쌌지만 나렌을 편하게 해주려 했죠. 방은 간단히 꾸몄고 거실에 중고 소파를 놓았어요. 나렌은 소파에 웅크려 핸드폰을 보며 가끔 올려다보고 웃었어요. 그 미소가 초원의 호수처럼 맑았지만 김민호의 마음을 떨리게 했어요. 그는 34세, 그녀는 18세. 16년 차이는 그들 사이의 천혜였어요. 생활은 겉보기에 평온했어요. 나래는 단기 영어 학원에 등록해 나도 오빠처럼 가이드 될래. 세상 보여줄게라고 했어요. 김민호는 여행사에서 일하며 부산 명소를 안내했어요. 바쁜 나날이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나렌이 헐거운 티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피곤함이 반쯤 날아가 버렸죠. 그녀가 차가운 맥주를 주며 민호 오빠, 수고했어.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따뜻함 속에 위험이 도사렸어요. 나렌의 의존이 깊어졌죠. 밤에 문을 두드리며 악몽 봤어. 얘기 좀 해줘라고 했어요. 한 번은 얇은 잠옷으로 그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팔을 안고 애교 부렸어요. 추워. 쫓아내지 마. 김민호가 몸이 굳어 밀치며 나렌, 내 방으로 가. 이건 안 되라고 했어요. 나렌이 눈물 흘리며 달아났죠. 그날 밤 김민호는 잠 못 이루며 그녀의 그림자를 떠올렸어요. 자신이 피하려 해도 불길이 번지는 걸 알았죠. 한편 초원의 아리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가지 않고 김민호의 민박을 지키며 여주인처럼 굴었어요. 관광객들이 수군거렸죠. 민호의 여자인가 봐 딸을 도시로 데려가려는 거지. 아리나는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민호에게 자주 전화했어요. 날엔 잘 지내? 민호 씨, 그 애 젊어서 철없어. 잘 지켜봐. 김민호가 대충 대답했지만 불안했어요. 아리나가 가시처럼 느껴졌죠. 곧 아리나가 부산으로 왔어요. 딸 좀 보러 왔어. 민호 씨도 좀 탐색해 볼게. 나래는 기뻐하며 어머니 손을 잡고 수다를 떨었지만 아리나는 김민호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민호 씨, 도시 생활 좋네. 나렌이 통통해졌어. 김민호가 건성으로 웃었지만 가슴에 돌이 얹힌 듯 했어요. 저녁 식사 때 아리나가 술을 마시고 본심을 드러냈어요. 나렌은 어릴 적부터 나한테 붙어 다녔어. 이제 민호 씨한테 붙었네. 민호 씨, 나렌 좋아하지? 나렌이 얼굴 붉히며 밥만 먹었어요. 김민호가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리나 씨, 장난치지 마세요. 나렌은 동생이에요라고 했어요. 아리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치며 등에 손가락을 스쳤어요. 동생. 남자들은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날 밤 아리나는 나렌 방에서 어머니와 오래 속삭였어요. 김민호는 벽 너머로 들으며 불안에 뒤척였어요. 폭풍이 다가오는 기운이 느껴졌죠. 다음 날 아리나는 며칠 더 머물게, 딸 좀 더 볼게라고 했어요. 김민호가 거절할 수 없었죠. 아리나의 등장은 김민호와 나렌의 균형을 깨뜨렸어요. 낮엔 나렌과 쇼핑하고 밤엔 김민호와 둘이 있게 됐어요. 나렌이 학원 간 사이 아리나가 몸에 딱 붙는 스웨터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그를 봤어요. 민호 씨, 솔직히 말해. 내가 나렌만큼 젊지 않아서 싫은 거야? 김민호가 물컵을 떨어뜨릴 뻔하며 아리나 씨, 그런 뜻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아리나는 다가와 귓가에 숨을 불며 그럼 왜 피해? 초원의 여자들은 남자가 정색하는 거 싫어해. 손가락이 그의 가슴을 톡톡 치자 심장이 요동쳤어요. 김민호가 밀치고 방으로 도망쳤지만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나래는 뭔가 눈치챘는지 예민해졌어요. 김민호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아리나의 부재중 전화를 발견하면 엄마가 왜 전화했어? 무슨 말 했어? 라고 추궁했어요. 김민호가 내 학원 소식 물었어라고 달랬지만 나래는 믿지 않았어요. 민호 오빠, 엄마 좋아하면 솔직히 말해. 나 바보 아니야. 이 말에 김민호가 입이 얼었어요. 나렌에 대한 감정이 보호인지 다른 건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아리나의 유혹이 마음을 어지럽혔죠. 그는 갇힌 짐승처럼 출구를 찾지 못했어요. 모수는 저녁 식사 후 폭발했어요. 나렌 학원이 쉬는 날, 셋이 식사하던 중 아리나가 장난스럽게 민호 씨, 나 같은 여자와 나렌 같은 여자 중 누구 골라? 라고 했어요. 나렌이 젓가락을 던지고 방으로 달아났어요. 김민호가 달래려 하자 아리나가 붙잡으며 그냥 두세요. 젊은 애들은 쓰라림을 겪어야 기억해요 라고 했어요. 김민호가 손을 뿌리치며 아리나 씨, 대체 뭘 원하세요?
라고 차갑게 물었어요. 아리나가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민호 씨, 나 못 봤어? 너와 나랜 이미 엉킨 거잖아.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어요. 김민호가 반박하려 했지만 자신감이 없었죠. 아리나는 그의 어깨를 톡톡 치며 잘 생각해봐. 남자는 책임져야 해라고 했어요. 그 후 나래는 김민호를 피했어요. 밤에 문 두드리지 않았죠. 아리나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나랜 없을 때 반투명 잠옷 차림으로 그의 문을 두드리며 책 좀 빌릴게라고 했어요. 김민호가 차마 밀어냈지만 심장이 미칠 듯 뛰었어요. 이렇게 가다간 사고 칠게 뻔했어요. 게다가 초원 민박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광객들이 위생 불평하고 온라인 평점이 떨어졌어요. 아리나는 전화로 나랜 데려가서 나 혼자 어떻게 해? 라고 탓했어요. 김민호가 초원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 고용할게라고 하자. 그럼 내 딸은 버리려는 거야. 라고 했어요. 김민호가 할 말 없었어요. 아리나의 목적이 딸 동반이 아닌 다른 걸 의심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나랜이 갑자기 학원 기숙사로 갈게. 독립하고 싶어라고 했어요. 김민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입장이 없었죠. 나랜이 떠나는 날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했어요. 방이 텅 비자 김민호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어요. 머릿속에 나랜의 그림자뿐이었죠. 아리나가 들어와 웃으며 민호 씨, 이제 우리 둘뿐이네. 저녁에 술 어때? 라고 했어요. 김민호는 분노가 솟았어요. 이 금기의 게임이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알았죠. 나랜이 떠난 부산 임대방은 영혼이 빠진 듯 조용해요. 숨이 막힐 만큼 적막하죠. 김민호는 소파에 앉아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쌓아갑니다. 공기에 니코틴의 쓴맛이 스며들어요. 아리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바쁩니다. 가끔 고개를 내밀며 민호 씨, 저녁 뭐 먹을까? 양고기 스튜 어때? 라고 웃어요. 김민호는 대답 없이 가슴에 거대한 돌이 얹힌 듯 숨이 막혀요. 날은 떠난 첫 주, 김민호는 그녀에게 전화해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메시지도 보냈어요. 기숙사 적응돼.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 하지만 바다에 돌 던진 듯 답 없었어요. 그는 불면에 시달렸어요. 밤에 누워 나란히 빨간 원피스 입고 빙글 도는 모습. 떠날 때 붉은 눈을 떠올렸어요. 아리나는 기회를 노렸어요. 더 적극적으로 그를 돌봤죠. 퇴근하면 뜨거운 국을 내밀며 피곤하네. 국 먹고 힘내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의 방에 자주 들락거렸어요. 수도꼭지 고치기, 슬리퍼 찾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물어보기 등 핑계가 다양했어요. 다가올 때마다 그녀 몸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와 성숙한 여인의 기운이 풍겼어요. 김민호를 불안하게 했죠. 어느 밤 아리나가 술을 마시고 얼굴 붓긴 채 낮은 가슴 스웨터 차림으로 그의 문을 밀었어요. 문틀의 기대 눈빛이 유혹적이었어요. 민호 씨, 나랑 얘기 좀 해. 날엔 떠나서 마음이 허전해. 김민호가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비틀거리며 들어와 침대에 앉았어요. 치맛자락이 올라 흰 다리가 드러났어요. 그의 목이 조였지만 시선을 피하며 아리나 씨, 늦었어요. 돌아가세요라고 했어요. 아리나는 킥킥 웃으며 다가와 가슴에 손가락을 대고 원을 그리며 정색하지 마. 날은 없는데 뭐가 무서워. 입술이 그의 귀에 거의 닿았어요. 숨결이 뜨겁고 술향이 났죠. 초원의 여자들은 원하는 걸 직설적으로 말해. 민호 씨, 너도 원하는 거 있지? 김민호의 머리가 폭발할 듯 했어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화약통 같았죠. 그는 그녀를 세게 밀치며 이를 갈며 아리나, 그만해. 라고 소리쳤어요. 아리나가 멈칫하더니 크게 웃으며 손뼉치며 화났네. 알았어. 강요 안 할게. 하지만 민호 씨, 남자는 자기 마음 직시해야 해라고 했어요. 엉덩이를 흔들며 나가버렸어요. 김민호는 방에 서서 심장이 미칠 듯 뛰었어요. 그날 밤 그는 잠 못 이루며 모든 걸 의심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나른의 순수와 아리나의 유혹이 그를 찢어밟기는 두 힘 같았어요. 아리나가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한 건 아닐까? 나른으로 미끼를 던지고 자신으로 묶으려 한 건? 한편 초원 민박이 엉망이 됐어요. 아리나 없으니 임시관리인이 게을러 관광객 불평이 쏟아졌어요. 온라인 평점이 바닥쳤죠. 김민호가 전화 받으며 머리가 커졌어요. 아리나와 같이 돌아가자 했지만 발빛 끝에서 못 가라고 핑계댔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우란찹으로 달려갔어요.
초원 공기는 여전했지만 낯설었어요. 이틀간 관광객 달래고 세 사람 고용하며 발바닥에 불이 났어요. 밤에 천막 밖에서 담배 피우며 나렌을 떠올렸어요. 용기 내 긴 메시지 보냈어요. 나렌, 왜 안 받아? 제대로 말할게. 너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잘 지내. 필요하면 말해. 곧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나렌의 답. 민호 오빠.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김민호가 화면 보며 가슴이 찔린 듯 했어요. 더 물으려다 손가락을 멈췄어요. 부산 돌아온 건 3일 후. 문 열자 아리나가 몸에 붙는 치파오 차림으로 서서 레드와인 잔 들고 웃었어요. 돌아왔네. 피곤할 텐데 누나가 풀어줄게. 김민호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 잠갔어요. 더 가다간 미칠 것 같았어요. 아리나는 작전을 바꿔 유혹하며 나렌 기숙사에서 남친 사귀 쓸 거야. 젊은 애들은 신선함 좋아하니까 라고 자극했어요. 김민호의 마음이 조였지만 참았어요. 모수는 비 오는 밤 폭발했어요. 부산에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울렸어요. 창문이 바람에 덜컹거렸죠. 아리나가 그의 문을 두드리며 천둥 무서워. 같이 있어줄래? 라고 했어요. 김민호가 차갑게 아리나 씨 그만해. 피곤해라고 거절했어요. 아리나는 포기 않고 방으로 들어와 머리카락 젖은 채 얼굴에 광기가 서렸어요. 피곤해? 민호 씨, 내가 늙어서 싫은 거야. 아니면 나렌이 더 좋아? 김민호가 화가 나. 일어나. 아리나, 대체 뭘 원해? 나렌 네 딸이야. 이럴 필요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아리나가 멈칫하더니 차갑게 웃었어요. 딸, 내가 낳았으니 그의 마음 다 알아. 그애 널 좋아하지만 너무 어리잖아. 나랑 싸움 붙을 수 없어.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어요. 김민호가 깨달았어요. 아리나의 유혹은 충동이 아닌 경쟁이었어요. 딸보다 매력 있음을 증명하려 한 거죠. 김민호가 떨며 문 가리키며 나가 라고 포효했어요. 아리나는 움직이지 않고 나가. 민호 씨, 너 깨끗하다고? 나렌과 그렇게 오래 같이 살면서 아무 일 없었어. 멈추더니 위협조로 날 쫓아내면 내일 초원에 네가 내 딸 유혹했다는 소문 퍼뜨릴 게라고 했어요. 김민호가 얼어붙었어요. 아리나가 해낼 걸 알았죠. 그녀 입이 흰 걸 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물러날 수 없었어요. 깊이 숨들이마시며 마음대로 해. 난 안 무서워라고 차분히 말했어요. 그 후 아리나는 소란 피우지 않았지만 떠나지도 않았어요.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며 눈빛으로 도발했어요. 김민호는 몰래 나렌 학원에 연락해 그녀 상황을 물었어요. 잘 지내고 친구도 사귀었대요. 안도했지만 동시에 허전했어요. 그녀가 정말 자신 없이도 잘 사는 듯 했죠. 그때 초원 민박 소식이 왔어요. 온라인의 민박 주인이 모녀, 유혹이라는 폭로가 올라 사업이 망쳤어요. 김민호가 게시물 보고 핸드폰 부술 뻔했어요. 추측뿐인데 모두 그와 아리나, 나렌을 가리켰어요. 아리나에게 전화해 따지자. 민호 씨, 나 그런 짓 안 해. 누굴 원수 졌나봐라고 웃었어요. 김민호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 없었어요.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고 해명 올렸지만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어요. 민박 사업과 여행사 일자리까지 잃었어요. 삶이 멈춘 듯 했어요. 절망 중 나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녁에 임대방 문 앞에 책가방 메고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 바람에 흩어진 채 눈 붉히며 민호 오빠, 온라인 소문 들었어. 미안해. 나 때문에라고 했어요. 김민호가 멍에 왜 왔어? 라고 하자 나렌이 입술 깨물며 도와줄게. 그리고 오빠 혼자 엄마 직면하게 하고 싶지 않아라고 했어요. 멈추더니 더 낮게 좋아해. 민호 오빠. 처음부터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어요. 김민호가 그녀의 맑은 눈을 보며 방어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 길이 만에 불가임을 알았죠. 깊이 숨들이마시며 나렌, 너 아직 어려. 바보 같은 소리 말라고 했어요. 나렌이 고집스럽게 머리 저으며 어리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 알아라고 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꼭 안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김민호가 굳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리나가 서 있었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아는 둘을 보며 차갑게 웃으며 좋네. 민호 씨, 모녀 다 먹는 거야? 나렌이 놀라 손 풀며 엄마, 오해 말라고 했어요. 아리나는 무시하고 김민호에게 다가와 낮게. 민호 씨, 선택해. 나야, 그녀야. 김민호가 멍에 가슴이 찢기는 듯 했어요.
누구를 택해도 잘못임을 알았죠. 하지만 이 게임 끝내야 했어요. 깊이 숨들이마시며 아리나를 보며 아리나 씨, 우리 불가능해라고 했어요. 나렌을 보며 나렌, 너 더 나은 사람 만날 거야. 날 잊어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렌이 멍에 눈물 흘렸어요. 아리나는 차갑게 웃으며 문 쾅 닫고 나갔어요. 그날 밤 임대방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김민호는 소파에 앉아 마지막 담배를 피우며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며칠 후 아리나는 초원으로 돌아갔어요. 나렌도 기숙사로 갔죠. 김민호는 민박 팔아 남은 돈 챙겨 부산을 떠났어요. 남쪽 작은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열고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가끔 초원의 모녀를 그 금기의 파란을 떠올렸지만 일부 길은 걷고 나면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어요. 아리나와 나래는 고향으로 돌아가 모녀가 여전히 서로 의지하며 산대요. 초원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천막 박 모닥불은 타오르지만 김민호의 이야기는 완전히 끝났어요.